국짐을 멸망하게 만들 차기 비대위원장 썰이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먼저 시사저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 위기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직 하마평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오르는 분위기다라고 당 내부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론 한동훈이 당 게시판 사건으로 위기였을 당시에도 이 썰은 쭉 돌았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역시 최근 측근들에게 차분하게 기다리자 금방 무엇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안이 오면 아마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 안으로 무너져가는 여당의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즉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그리고 이렇게 여당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윤두창 파면을 위해 제대로 된 집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가결 직후 검토한 대응기조 내부 문건 내용이 파악됐습니다. 지난 13일 작성된 탄핵 가결 직후 대응기조 참고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안정과 절제를 내세울 방침입니다. 키워드는 국정안정, 민생회복, 헌정수호, 내란 극복 두 가지입니다. 또한 탄핵이 인용되도록 여론전과 함께 대통령실의 헌재 재판 지연 전술에 대응하고 내란 특검을 병행하는 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은 시기별로 구분된 상황인데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을 위한 집중 행동은 내년 2, 3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기에 내란 일반 특검 수사 연장을 정부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집중 행동이 필요하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한 이번 달까지는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일반 특검과 국정조사 가동에 집중합니다. 나아가 내년 1월에는 검사 역할로 헌재에서 윤두창과 다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정례 브리핑 실시도 검토 중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조만간 엄청난 건을 하나 폭로할 것 같은데 이게 이슈가 터지지 않다니 황당합니다. 충격적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속초 HID 거는 제가 정확한 믿을 만한 정보로부터 파악이 됐었는데 나중에 10월 30일 날 이미 인원을 모집을 했어요. 10월 30일. 진짜 일찍도 했어. 네, 그래서 그날이 그 김용현 탄핵을 제가 처음 얘기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병력 한 명만 보내면은 한 명이라도 보내면 탄핵하겠다라고 그 최고위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모았구나. 그날 모은 거예요. 10월 30일. 내가 탄핵 때문에 실행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하고 똑똑한 능력 뛰어난 5명을 선발을 했고 추천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 나중에 7명이 됐다는 소리도 있고 5명이 됐다는 소리도. 5명은 특수요원이고 예. 그 위에 이제 대장과 대대장 이런 장교 합쳐서 조직이 있어요. 지휘관이 같이 가거든요. 요원은 5이고. 요원은 5. 그 지휘관들도 사실은 훈련이 가게끔 수준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비슷하게. 그러면은 네. 요원 5, 네. 그 위에 요원 5 지휘관. 대지부대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현역인 것이고 그죠? 네. 그게 아니라 오비가 또 20명이 따로 있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합쳐서 30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전부 다 현역 HID인지 알고 그때 30명 그렇죠. 질의했더니까 그 7명을 포함해서 다른 요원도 있었습니다라고 그 다른 요원이 네, 오비일 수도 있고 오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뭐 공장 요원일 수도 있고 아마 오비일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도대체 오비가 왜 필요했을까? 미스테리였는데 이제 제가 그 별도로 받은 제보, 그 뭐 한동훈을 어떻게 하고 저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미군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이 제보를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송돼 왔을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그들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한동훈도 체포되고 다 체포돼가지고 어디로 왔을 거잖아요. 한 곳으로. 네. 지금 수방사 뭐 비원이라고 하던데 어딘가로 왔을 때 그 판교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이 암살조에게 공격하라라고 했을 때 현역들은 보자마자 부대 식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저거는 아니잖아 라고 명령 안 따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쏘냐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에 그 어떤 다른 대가로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대가로 발포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이미 민간이 되어서 그런 오비지 않았을까? 네. 현역은 안 따랐을 것 같아요. 그 지시를 절대. 네,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때 예를 들어서 현역
HID가 갔다가 나중에 복귀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부 요원이 확인을 했어요. 만약 그때 너 암살하라고 했으면은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현역들은 예, 현역은 지휘관 명령 없이는 전 못. 그 사람들은 바로 윗 상관 명령에 주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비온 그때 핵심 요원 현역 HID 5명 갈 때도 리더가 간 겁니다. 안 가. 그 걔들은 자기 직속 상관 말 외에는 아무도 안 따라요. 그러니까 직속 상관 2명을 보내서 팀을 만들어야 그래서 돼요. 7명이 됐구나.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긴 했더니, 저희 현역이 어떻게 따릅니까? 그리고 그 실제 HID 현역들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공감합니다.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윤두창의 소환 통보를 선수친 것에 모자라 더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한 바로 전날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전 사령관 신병을 먼저 확보할 경우 자신들이 수사 주도권을 쥐고 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체포를 감행한 것입니다.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계속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내란죄 수사는 검찰의 수사 권한도 아닙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이첩 요구를 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이와 같이 위법 소지가 다분합니다. 훗날 윤석열이 시비를 걸 경우 모두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친검파 언론인 JTBC가 홈런을 때렸죠. 검찰이 계엄에 관여한 정황인데 그래서인지 검찰이 기소청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윤두창을 소환 통보하고 불응하니 다시 소환을 통보했는데 이건 빠르면 오늘 안으로 체포를 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더러운 손을 쓰기 전에 더 빨리 국수본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부분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우리 지지층에게 엄청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윤석열을 집요하게 견제하며 결국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형식적으로는 협치를 선언하며 저들이 절대 안 받을 것이란 부분을 확신하고 국힘을 더욱 망하는 지름길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국힘이 절대 협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협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도 그쪽 입장에서는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협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준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협치를 해가지고 빛나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지 국민의힘일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휩싸여 있기 때문에 조금만 국정에 협조하는 모양만 보여도 배신자라는 낙인을 지금 찍을 수밖에 없어서 그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선거를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는 정말 즐거운 소식들이 많이 쏟아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